왜 지금 전 세계 테슬라 투자자들은 미국 당국의 발표가 아닌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2026년 4월 10일 유럽에서 가장 규제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네덜란드 차량국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이른바 FSD의 도로 주행을 마침내 공식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미국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잘 정비된 미국의 캘리포니아 도로를 달리는 겉과 수백 년 된 좁은 골목길에서 수많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유럽의 구도심을 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이 지옥 같은 유럽의 주행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무려 18개월 동안 16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혹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1만 3천 회 이상의 실제 고객, 시승 데이터까지 당국에 전부 쏟아붓은 결실입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했다며 벅찬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핵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테슬라는 그 철옹성 같던 유럽 규제 당국의 벽을 어떻게 완벽하게 뚫어낸 걸까요? 그리고 단지 네덜란드라는 한 국가의 승인이 왜 테슬라의 향후 주가 폭등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절대적인 트리거가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거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지 그 명확한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번 FSD 승인은 단순한 한 국가의 허가를 넘어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연합 전체 시장의 빗장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테슬라의 이익 구조가 마진이박한 하드웨어에서 영업이익률이 막대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바로 이날 시작된 것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영업이익률이 막대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유럽연합에는 무려 27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주국인 독일도 있고 럭셔리카의 성지 이탈리아도 있죠. 그런데 테슬라는 왜 하필 작고 조용한 나라 네덜란드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렸을까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서 렌터카 몰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고 파리의 개선문 앞 12차선 로터리에 진입했을 때의 그 식은땀 흐르는 공포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때 혹은 수백 년 된 로마의 좁은 돌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 하는 배달기사들의 팍팍한 일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차나 다니던 길에 현대의 자동차를 억지로 구겨 넣은 것이 바로 유럽의 도로망입니다. 이런 지옥 같은 도로 환경 때문에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합니다. 이른바 UN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171조. 이름부터 숨이 턱 막히죠. 쉽게 말해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아주 깐깐한 안전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는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서 당국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에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십수년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시스템이니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거대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리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거대한 시험장 인프라를 가진 전통 기업들은 규제에 막혀 쩔쩔매고 있는데 오히려 차를 판 지 20년도 안 된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이 이 벽을 가장 먼저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네덜란드 차량국 RDW의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차량국은 유럽연합 전체의 자동차 형식 승인을 주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여기서 도장을 받으면 유럽 전역의 차를 팔 수 있는 프리패스를 얻게 되죠. 테슬라의 법무팀과 엔지니어들은 이 견고한 규제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규정 제39조 예외조항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낡은 규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이라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특별조항입니다. 테슬라는 이 특별조항의 문을 열기 위해 압도적인 인공지능 신경망 데이터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버전 13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리 개선문의 악명 높은 로터리, 그 복잡한 교차로를 인공지능이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운전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을 인공지능은 수많은 경우의 수로 쪼개어 완벽하게 계산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먼저 혁신하고 사고가 나면 나중에 책임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씁니다. 반면 유럽은 완벽히 안전이 증명되지 않으면 아예 도로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혁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테슬라는 가장 뚫기 쉬운 미국식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장 뚫기 어려운 유럽식 규제의 벽마저 완벽하게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가장 깐깐한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섬뜩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이 낡은 규제들은 과연 테슬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성가신 장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벤츠나 BMW 같은 경쟁자들이 감히 자율주행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테슬라만의 거대한 해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 판이 도대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 무서운 구조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아버린 이 거대한 해자는 단순히 방어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체는 자동차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거대한 현금 창출기였습니다. 도대체 이 판에서 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현금 흐름의 시작은 테슬라가 네덜란드에서 제시한 아주 흥미로운 숫자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월 구독료 99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입니다. 일시불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매하려면 약 7,500유로를 내야 하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한 달 단위로 구독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단순히 철판과 배터리를 엮은 차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객의 지갑에서 고정적인 현금을 뽑아내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셈이죠.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스위스 알프스까지 아이들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칭얼대는 아이들을 달래며 10시간이 넘는 끔찍한 고속도로 정체를 뚫어야 합니다. 이 피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딱 그 달력 한 장 넘어가는 한 달만 99유로를 내고 자율주행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매일 독일의 아우토반과 네덜란드의 국경을 넘나들며 물류를 나르는 화물차 기사나 장거리 통근자에게도 이 기능은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는 필수품이 됩니다. 심지어 큰돈이 없어 중고 모델 3를 산 대학생 자취생조차도 방학 때 친구들과 렌터카 여행을 갈 때면 부담 없이 한 달짜리 구독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거운 철판을 찍어내고서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고 거대한 배에 실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물류비와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기존 내연기관 브랜드의 차량들은 내비게이션이나 주행보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려면 고객이 직접 서비스 센터에 차를 몰고 가서 반나절을 대기해야 합니다. 정비사가 차량에 케이블을 연결해 수동으로 설치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쓰고 있죠. 일본이나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답답한 비용 구조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고객이 차고에서 잠을 자는 동안 스마트폰 앱이 업데이트되듯 자동차의 두뇌가 스스로 진화합니다. 기존 하드웨어 3.0이나 최신 4.0 칩이 탑재된 차량이라면 오늘 밤 당장이라도 네덜란드 전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 깔려있는 테슬라 잠재 고객은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 중 단 10%인 10만 명만 99유로짜리 구독을 시작한다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1천만 유로, 1년에 1억 2천만 유로가 넘는 돈이 테슬라의 통장으로 꽂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매출의 원가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도 부품을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복제 비용은 0원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 힘든데 이 구독 모델의 이익률은 80%에서 90%에 달합니다. 상식적으로 무거운 쇳덩어리를 파는 제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정상인데 현실은 클릭 한 번으로 전송되는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마진을 독식하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덜란드 승인 소식이 테슬라 주가에 당장 내일 폭등을 가져올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하느냐 마느냐일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규제 당국의 도장을 받았다는 뉴스보다 그 유럽의 100만 명 잠재 고객 중 실제로 몇 명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지 이른바 실제 전환율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과거 자동차 기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폭발적으로 재평가받으려면 바로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재무제표에 유의미한 숫자로 찍히는 시나리오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팔아버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애플이나 넷플릭스처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서 매달 수수료를 걷어들이는 구조가 재무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진짜 주가가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황금빛 수익 모델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이 소프트웨어 마법을 유지하기 위해 테슬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문학적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똑똑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무대 뒤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비용이 타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쟁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인공지능 학습 비용을 감당하려면 단일 국가의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테슬라가 무대 뒤에서 태우고 있는 그 거대한 자본을 정당화하려면 국경을 초월한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의 승인이 도대체 왜 유럽 전체의 승인과 다름없는 결정적 이유가 될까요? 답은 바로 유럽연합 특유의 상호인정 절차에 있습니다. 상호인정이란 한 회원국에서 통과된 규제 승인을 다른 국가들이 별도 검증 없이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네덜란드의 승인 도장이 찍힌 2026년 4월 10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 도장은 곧장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을 쓰러뜨렸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독일의 규제 당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주요 시장에 굳게 닫혔던 문이 앞으로 4주에서 8주 안에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테슬라의 치밀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여름까지 유럽 연합 전역의 규제 조화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규제 조화란 서로 다른 나라들의 복잡한 법적 기준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암스테르담에서 켠 자율주행 모드를 파리 시내를 거쳐 로마까지 단 한 번에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 시장이 커지는 것을 넘어 앞서 말씀드린 끔찍한 인공지능 학습 비용을 순식간에 회수할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뚫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회는 그 다음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거대한 수익 창출의 전제 조건은 바로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무인 자율주행의 완성입니다. 현재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인 FSD 시범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번 유인 자율주행 승인은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유럽의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회전교차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막대한 유럽 현지 데이터는 런던과 베를린의 무인 시스템을 완성하는 가장 완벽한 밑거름이 됩니다.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 실증 데이터를 오히려 고객들에게 매달 구독료를 받아가며 쌓고 있는 기막힌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주식 지금 당장 사야 할까요? 테슬라가 진정한 승자로 등극하기 위한 승자의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가가 한 단계 더 구조적으로 폭등하려면 네덜란드발 도미노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쏟아지는 주행 데이터가 경쟁사들의 인공지능을 완전히 압도하는 시나리오가 재무제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를 넘어 유럽 대륙 전체의 도로교통망 데이터를 독점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 압도적인 데이터 독점력이 그 어떤 경쟁자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가 될 때 월스트리트에 진짜 큰돈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유럽 점령 시나리오를 지켜보며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자본의 싸움으로 변해버린 이 잔인한 전장에서 기존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어떤 처절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 핏빛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단순히 네덜란드에서 자율주행 승인 도장을 받았다는 그 뉴스 하나로 테슬라 주가가 오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자본은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막대한 현금 흐름을 보고 움직입니다. 테슬라 네덜란드 FSD 승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소프트웨어 마진의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입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남기는 영업이익률은 아무리 쥐어짜도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FSD 같은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개발이 끝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무선으로 배포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익률이 80%에서 90%에 육박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FSD 채택률 즉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 중 이 자율주행 옵션을 돈 주고 사는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쇳덩어리를 조립해 파는 제조업체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 테슬라 차주들에게 매달 수십 달러의 구독료를 걷어들이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긍정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업인 자동차 판매가 굳건하게 버텨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팔려면 일단 그 프로그램이 깔릴 거대한 플랫폼, 즉 테슬라 차량이 도로 위에 끝없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테슬라의 하드웨어 판매량이 예전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밖에서는 구글의 웨이모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운전대조차 없는 레벨 4 완전 무인 택시를 앞세워 유럽 진출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운전자의 시선 고정이 필요한 주행보조 시스템을 유럽에 막 풀기 시작한 지금 경쟁자들은 아예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로보택시로 판 자체를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테슬라가 진정한 승자로 살아남기 위한 승자의 조건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드웨어 판매 둔화라는 악재를 유럽의 FSD 구독 매출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메워줄 수 있는가, 그리고 웨이모가 유럽의 핵심 도시들을 잠식하기 전에 테슬라가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먼저 완성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발표될 재무제표의 영업이익률 상승이라는 실제 숫자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주가 1조 달러 안착은 결코 승리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진정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서 자신의 막대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진짜 시험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증명 과정 속에서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바꿀 다음 변수는 어디서 튀어나오게 될까요?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바꿀 다음 변수는 바로 현실의 냉혹한 계산기입니다. 기대감이라는 핑크빛 거품이 걷히고 진짜 실적이라는 숫자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수준의 단기 변동성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무려 170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고평가 상태를 뜻합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들은 이미 네덜란드 승인이라는 반기 호재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유럽 전역의 도로를 장악할 것이라는 머나먼 미래의 기대감까지 지금의 1조 달러 주가에 미리 끌어다 반영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유럽 내 규제 당국의 아주 작은 정책적 브레이크나 자율주행 관련 사고 뉴스가 단 하나라도 터진다면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출렁일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율주행의 판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테슬라의 정체성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 탑재되는 글로벌 AI 운전기사 독점 공급자로 진화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 고정조차 필요 없는 레벨 4 완전 무인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이번 네덜란드의 국지적 승인을 발판 삼아 다가오는 올여름 유럽연합 전체의 통합 승인 여부가 시장의 가장 거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3가지 구조적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전광판의 붉은 숫자에 흥분에 올라타는 포모 증후군을 극도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가오는 여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의 자율주행 통합 승인이라는 정책적 허들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셋째,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로보택시의 실제 운행, 데이터와 유럽 차주들의 월간 소프트웨어 구독 결제 비율을 재무제표로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테슬라는 하드웨어라는 값비싼 미끼를 던져 AI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대한 플랫폼 제국으로서 첫 단추를 이제 막 유럽에서 꿰었을 뿐입니다. 성장주의 뼈아픈 고통을 견디고 드디어 유럽이라는 거대한 영토의 빗장을 연 테슬라.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AI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화려한 뉴스가 아니라 매달 장부에 찍히는 소프트웨어 구독료에서 증명된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유럽 진출을 시작으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테슬라 주식을 지금 과감하게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실적 데이터를 두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냉철한 투자 시나리오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